진짜 수채화처럼 번지고 있죠. 이 F 펜슬에서 막 물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프레스코로 수채화를 한 장 그려보도록 할게요. 프레스코는 어도비에서 만든 아이패드용 드로잉 앱이에요.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수채화나 유화 브러쉬가 굉장히 리얼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모션도 사용하기 쉬운데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에 모션도 좀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도비 프레스코를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을 좀 훑어드리고 들어갈게요. 프레스코를 처음 실행시키면 홈 화면이 나와요. 내가 작업한 파일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캔버스를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를 탭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정의 크기를 탭하면 사이즈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500에 3000 픽셀, 해상도는 300이고요. 문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왼쪽은 도구 패널이 있고요. 오른쪽은 레이어,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하나 눌러볼까요? 레이어 추가하기를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되고요. 레이어에서 썸네일을 탭하면 여기서 레이어에 삭제, 복제, 붙여넣기와 같은 레이어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삭제해 볼게요. 선긋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스코는 크게 세 가지의 브러쉬가 있어요. 첫 번째 브러쉬는 픽셀 브러쉬라고 해서 기본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가 다양하고요. 브러쉬 퀄리티 좋습니다. 하나만 써볼게요. 그리고 색상은 이 원을 탭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원 아래 숫자를 누르면 슬라이더 바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숫자 위를 그냥 바로 위에서 드래그하면 조절이 됩니다. 이게 편리하더라고요. 두 번째 브러쉬는 라이브 브러쉬입니다. 수채화와 유화 브러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껏 사용해본 수채화 유화 브러쉬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수채화 브러쉬 사용할 건데요. 좀 이따 사용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벡터 브러쉬입니다. 확대해도 안 깨져요. 레터링을 해서 이렇게 로고나 심볼을 만들 때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지우개는 선택하고 또 누르면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드래그하면 지워지겠죠. 지우개 사이즈도 여기서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터치 단축키라고 해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돌아다닐 수 있는 버튼인데요.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터치 단축키를 누른 채 그으면 지워집니다. 굳이 지우개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터치 단축키는 그림을 그리면서 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으로 하는 제스처 여기서도 물론 됩니다. 두 개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축소, 확대, 돌리기, 꼬집으면 재정렬. 참고로 두 손가락으로 탭하면 언두, 세 손가락으로 탭하면 리드도 돼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 캔버스 사이즈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르시고요. 사이즈를 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00에 3000으로 수정할게요. 그럼 정사각형 캔버스가 되겠죠. 아트웍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한 다음 완료를 탭합니다. 자,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홈 화면으로 가보시면 자동 저장돼 있어요. 기타 옵션을 탭하고 PSD로 내보내기를 하면 에어드롭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다른 기기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파일의 저장을 누르면 아이패드 내에 있는 파일 앱에 저장이 됩니다. 또는 작업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를 탭하고 게시 및 내보내기에서 다음으로 내보내기를 탭하면 여러 가지 파일 형식으로도 내보낼 수 있어요.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사용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저분한 거 지우고 스케치 해볼게요. 첫 번째 레이어는 필요 없으니까 썸네일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지우기 선택하면 안에 있는 게 다 지워지겠죠? 색은 블랙을 선택하고요. 픽셀 브러쉬에서 드라이 미디어, 러프 펜슬을 선택해서 사용해 볼게요. 처음에는 크게 덩어리를 잡아가면서 위치만 잡아줍니다.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터치 단축키를 누른 채 드래그합니다. 레이어 추가하고 다른 꽃도 그려볼게요. 저는 스케치도 수정하기 편하도록 레이어를 분리해가면서 그리고요. 이거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하나로 합칩니다. 자, 스케치가 완료되었으니까 레이어 합쳐볼게요. 터치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탭하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타 옵션을 탭하고 선택 항목 병합을 탭하면 하나로 합쳐져요. 이동 도구로 크기를 약간 수정해 볼게요.
자, 그럼 스케치 완료되었네요. 이제 수채화를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채화 브러쉬 사용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스케치 레이어는 잠깐 안 보이게 눈을 탭해서 숨김하고요. 새 레이어 추가할게요. 색상은 이제부터 자주 쓸 거니까 이렇게 빼서 고정시켜 둘게요. 수채화 브러쉬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브러쉬에서 수채화 효과 원형 디테일을 선택할게요. 색상은 블루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수채화 안 같죠? 수채화의 특징은 물을 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느낌이 나면서 번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때 물감과 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채화를 직접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붓에다가 물을 묻히고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잘 섞어서 칠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붓에다가 묻은 물감을 좀 씻어낸 다음에 물을 좀 많이 할게요. 흥건하게 해서 1차로 물질을 해놓고요. 2차로 물감의 양을 더해서 칠해보겠습니다. 번지기가 잘 되죠. 자, 그럼 프레스코로 돌아와서 아까처럼 번지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물감의 양은 이 투명도에서 조절을 합니다. 지금 붓에 물감이 100%로 묻어 있는데요. 물감의 양을 47%로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 물방울 모양이 있는데 이게 물의 양이에요. 누르면 워터 플로우라고 뜨죠? 물의 양을 95%로 올려볼게요. 1차로 물칠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겹쳐 칠해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겹쳐지고 있죠? 그 다음 2차로 물감의 양을 더해서 이 위에 칠해볼게요. 아까 종이에 했던 것처럼 번지기가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더 부으면 번지기가 더 잘 돼요. 물감을 쏙 빼고 순수한 물로만 더 칠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터치 단축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럼 물만 추가가 되면서 더 확 번져요. 근데 혹시 터치 단축키 실수로 더블탭해서 이렇게 되셨으면 다시 더블탭해서 원상태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터치 단축키에 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말리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옵션을 누르고 드라이 레이어를 누르면 좀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많이 해서 이 위에 덧칠해도 번지기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알려드린 번지기 기법을 이용해서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레이어 다시 보이게 하고요. 스케치 선이 너무 진하니까 연하게 해줄게요. 레이어 속성에서 투명도를 낮춰줍니다. 색상은 빨간색 선택할게요. 물감의 양은 49%, 물의 양은 97%로 할게요. 꽃잎이 겹쳐진 장미과 꽃을 그릴게요. 안쪽은 좀 촘촘하게 그리고요. 브러쉬 크기를 키워서 외곽으로 갈수록 크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물칠을 좀 하고요. 2차로 물감의 양을 100%로 해서 이 위에 톡톡 찍어주면 물감이 번져나가겠죠. 번지기를 더 많이 하고 싶으면 터치 단축키를 누른 채 물만 더해줍니다. 자, 이제 이 위에 수술을 그려줄게요. 픽셀 브러쉬 선택하고요. 러프 펜슬로 할게요. 색은 짙은 자주색으로 하고요. 레이어 추가해서 거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노란색으로 더 칠해줄게요. 그럼 좀 더 포인트가 잡히면서 완성도가 올라가죠. 이런 방식으로 다른 꽃도 칠해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물감은 51%, 물의 양은 73%로 할게요. 꽃잎의 결을 따라서 색을 다 채우지 말고 희끗희끗 보이도록 칠해줄게요. 자, 이제 물감을 100으로 올려주고요. 물은 15%로 할게요. 이 위에 톡톡 칠해주면 오렌지색 물감이 번져나가겠죠. 빨간색으로 가운데 부분만 찍어주고요. 진한 오렌지색으로 멋을 좀 내줄게요. 기타 옵션을 누르고 드라이 에이를 누르면 말려지겠죠? 빨간색으로 리터칭 들어갈게요. 이렇게 한 다음 새 레이어 추가하고요. 픽셀 브러쉬로 러프 펜슬 이걸로 숯을 그려줄게요. 자, 두 번째 꽃 완성입니다.
이제부터는 빠르게 다른 꽃들도 그려볼게요. 이번에도 물칠을 이렇게 하고요. 물감을 100으로 올리고 물의 양을 8%로 낮추고 번지기를 합니다. 새 레이어를 올려서 리터칭을 하고요. 러프 펜슬로 수술을 그려줄게요. 저는 이 번지기가 제 아이패드에서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종이에다가 하는 수채화는 이 번지기 할 때 우연의 효과가 주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이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번질지 제가 예상이 잘 안 되는데 짜릿합니다, 아주. 그리고 지우고 싶은 곳은 그냥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지우개는 부드러운 원 불투명도로 선택할게요. 물감을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요. 지우개의 크기는 여기서 조절하고요. 투명도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지워주면 꽃잎에 물감이 살짝 빠진 것처럼 더 물맛이 이렇게 나죠. 물감 100으로 올리고요. 물의 양은 16. 물칠을 한 곳에 이렇게 톡톡 찍으면 번지겠죠? 그러니까 이 물감과 물의 양을 얼만큼 조절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마무리로 색 변화를 좀 줄게요. 픽셀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원 투명도를 선택하고요.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기저기 툭툭 칠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 레이어 속성에서 선형 닷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감 뿌리기를 할게요. 라이브 브러쉬에서 수채화 효과 젖은 뿌리기를 선택하고요. 그냥 이렇게 툭툭 쳐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꽃잎이 날리는 모션을 추가하고 끝낼게요. 새 레이어 추가하고요. 일단 꽃잎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좀 확대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션을 누릅니다. 하단에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플러스를 탭하면 두 번째 프레임이 생깁니다. 설정에 가서 양파 껍질을 선택하면 첫 번째 그림이 두 번째에 어둡게 이렇게 비춰져 보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두 번째 프레임을 그려줄게요. 플러스를 누르고 프레임을 추가해서 또 그릴게요. 다 그렸으니까 이제 모두 재생을 눌러볼게요. 재생 속도는 설정에 가서 프레임 초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꽃잎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할게요. 패스를 선택하고요. 선을 이렇게 그으면 선을 따라서 모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프레임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서서히 시작, 끝내기를 선택하면 서서히, 빨리, 서서히, 빨리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중 추가를 누르면 개체가 추가되고요. 3포를 누르면 이 패스선에서 좀 떨어져서 흩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면에 드래그를 하면 또 패스선이 추가가 돼요. 신기하죠? 반복 작업을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삭제하고 싶으면 X를 누르면 돼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오른쪽 하단에 모션을 누르면 하단에 있던 그 메뉴하고 타임라인이 사라지면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해 볼게요. 내보내기를 누르고 게시 및 내보내기, 모션을 누르고 여기서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 프레임 생성을 탭하면 됩니다.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저장할 곳이 선택을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림은 진짜 그 아날로그 감성에 디지털의 장점이 섞여 있네요. 진짜 수채화 같은데 레이어도 다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할 때가 많거든요. 프레스코에서 그린 그림을 어도비 포토샵에서 열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진짜 수채화를 하는 기분이었고요. 어도비 프레스코의 수채화 브러쉬는 이거는 진짜 누가 써봐도 직접 써보시면 다들 놀라실 겁니다. 30일 무료 체험 되니까 이런 신기한 경험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기본 기능들은 무료로 계속 쓸 수 있고요. 프리미엄 기능은 월 11,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